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지문은 언어의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꽃이나 나무 같은 단어들이 사실은 세상의 진짜 모습을 살짝 가리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언어가 가진 추상화 기능과 그로 인해 우리가 놓치게 되는 사물의 개별성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이 글은 먼저 언어는 추상화 과정이다라는 핵심 주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꽃과 잔디밭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하죠. 그러다 갑자기 관점을 바꿔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고유하고 특별하다고 말하며 대조를 이룹니다. 마지막에는 이 추상화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엔 유용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글을 마무리해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따라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 즉 particularities, 이 단어로부터 멀어져 추상화, abstract away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보면 conceptualize, categorize, 그리고 put, 이 단어가 세 개의 동사가 콤마와 and, 이 접속사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 병렬 구조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세 가지 행위를 같은 형태로 나열해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해석할 때 리듬감을 갖고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아주 간단하죠. picture, 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잔디밭에 있는 데이지와 클로버 꽃을 상상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추상적인 주장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독자의 시선을 확 끄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 문장에서 those four ordinary nouns, 즉 데이지, 클로버, flower, lawn, 이 단어가 네 개의 평범한 명사들이 leave out their differences, 그것들의 차이점을 배제한다고 말합니다. leave out, 이 표현은 빼다, 생략하다는 뜻으로 첫 문장의 abstract away, 이 표현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에요. 언어가 어떻게 개별성을 지우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 문장은 flower, 즉 꽃이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을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co-categorizes, 함께 범주화한다는 뜻인데요. 흰색, 노란색, 베이지색 꽃들, 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꽃들을 그냥 꽃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언어의 일반화, 추상화 기능이 드러나죠. 다섯 번째 문장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번엔 lawn, 잔디밭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풀과 풀이 아닌 다른 식물들을 neglect, 즉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잔디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수많은 다른 생명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문장에서 글의 흐름이 한번 바뀝니다. zoom in and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명령문 다음에 and가 오면 해라.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는 중요한 구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 보며 추상화하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렌즈를 당겨서 개별적인 것들을 보자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러면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개성과 독특함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문장은 이 개별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No two daisies, no two clovers are exactly alike. 어떤 두 데이지도 어떤 두 클로버도 정확히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기에는 A carpet patterned uniformly, 균일하게 무늬가 있는 카페트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실제 모습과 우리가 인식하는 모습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차이점들을 무시하고 추상화를 하는 걸까요? 여덟 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For most practical purposes,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차이점들이 can be ignored, 무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인 differences, 이 단어는 무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무시되는 대상이니까 be ignored, 이 표현이라는 수동태를 썼죠. 데이지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거나 일광욕을 할 때 각각의 꽃이나 풀이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9번째 문장은 not so, however 이 표현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앞 내용 전체를 뒤집는 역할을 하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잔디를 constituent, 구성하는 풀 하나하나와 그것들의 성장 단계가 really do matter,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matter, 이 동사 앞에 쓰인 do, 이 단어는 정말로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강조의 do, 이 단어입니다. 앞 문장에서 차이점이 무시될 수 있다고 한 것과 강하게 대조하기 위해 썼죠. 그리고 콤마 뒤에 나온 where, 이 단어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앞에 스테디엄에 대해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0번째 문장은 논의를 극단으로 끌고 갑니다. An infinite mind, 즉 무한한 정신과 기억력을 가진 존재에게는 각각의 풀잎이 굳이 다른 풀잎들과 함께 need not be categorized, 같은 범주로 묶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추상화는 결국 우리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11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풀잎 각각이 could have its own name,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누구처럼요? As you yourself do, 바로 당신 자신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여기서도 이 단어는 앞에 나온 have your own name, 이 표현을 대신 받는 대동사입니다. 우리 각자가 고유한 존재이듯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고유한 존재라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글이 끝납니다. 오늘 지문의 핵심 어휘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대립구도는 추상화와 개별성이었습니다. abstract away, 이 표현은 사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만드는 행위를 뜻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시되는 특수성이나 개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particularities, 이 단어와 individuality였습니다. 이 두 개념의 충돌이 이 글의 핵심이었어요. 추상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동사들도 중요했죠. co-categorize, 이 표현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묶는다는 의미였고 neglect나 ignore, 이 단어는 그 과정에서 차이점을 무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꿨던 연결어 not so, however도 꼭 기억해두세요. 이런 표현을 발견하면 글의 논리가 전환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문은 언어의 추상화라는 기능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것이 세상의 모든 개별성을 담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평소에는 무시했던 작은 차이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